지수 폭락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 네. 아니면 준비해야 되는 이유, 예. 예. 그 이유를 설명하고요. 지난주 매매 복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폭락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 네. 자, 이게 뭐냐 그러면, 여기 글이 나와 있죠. 10년물 국채에서 2년물 국채 고정값을 뺀 겁니다. 지수 폭락의 이유를 찾아보는 거예요. 자, 복잡하지 않아요. 설명 들어보시면 됩니다. 10년물, 2년물 값을 뺀 거예요. 자, 그러면 10년물이 지금 얼마죠? 대략 4.18이니까 4.2로 잡을게요. 4.18입니다. 그리고 2년물이 3.6이에요. 3.6. 그럼 이 값은 얼마 나와야 돼요? 여기 뺀 값이라 그랬죠? 마이너스 하면은 0.6이죠. 0.6. 자, 0.6, 0.5 쭉 올라가서 보니까 대략 한 0.6 정도 되는 거죠. 4.18. 그러니까 4.2 정도에서 3.6을 빼니까 0.6이 나와요.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이 가격 차이가 0.6 정도 나오는 겁니다. 이게 왜 증시에 이게 어떤 영향을 주길래 이런 설명을 하느냐. 자, 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이 구간은 금리가 역전이 된 거예요. 역전. 10년물이 더 비싸야죠. 국채가 10년물이 더 비싸야 되는데 여기는 2년물이 더 비쌌다 이런 뜻입니다. 비정상이죠. 10년물이 당연히 비싸야죠.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로 갔을 때 그리고 그거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유동성 장세했다는 얘기지. 유동성이 풍부했을 때 여기도 그리고 나서 이 금리가 역전이 되고 나서 침체가 왔다. 여기 침체 표시죠. 여기도 금리가 역전이 되고 나서 침체가 왔다. 코로나 때 잠깐이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2008년도. 그러면 침체가 왔다는 얘기는 주가가 폭락했다는 얘기잖아요. 침체가 왔다는 얘기는 주가가 폭락을 했다는 얘기죠. 바꿔서 얘기하면 금리 인하하는 시기에 2008년도 금리 인하를 했었죠. 2008년도 금리 인하와 함께 주가 폭락이 왔었고 2000년도에도 금리 인하를 하면서 주가 폭락이 왔었어요. 주가 폭락이 왔다라는 게 침체가 왔다. 침체가 왔다. 그리고 지금도 금리 인하 시기죠. 9월 18일 날 금리 인하 예정이에요. 대략 한 93% 정도로 금리 인하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기죠. 이때도 금리 인하 시기에 침체가 오면서 금리 인하 시기에 주가도 같이 폭락을 했었고 이때도 금리 역전이 됐다가 금리 인하 시기에 침체가 오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었고 그런데 그러면 금리를 인하를 하는데 왜 주가가 폭락이 올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 볼게요. 자, 이 장기채가 지금 비싸. 이제 역전이 풀렸어요.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면 요 단기채는 금리 인하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하락을 하겠죠? 단기 2년물짜리는 금리 인하하면 영향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장기 10년물은 영향을 반영을 안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반영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 금리 인하와 함께 단기채는 계속해서 하락할 수 있는데 장기채는 반영을 안 하니까 이 스프레드 가격 차이가 이렇게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2.7, 2.5, 2.7, 2.9 정도까지도 이게 갈 수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금리 차가 벌어졌던 거는
단기채만 금리 인하하면서 단기채만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장기채는 왜 안 빠지고 이렇게 스프레드, 가격 차이가 벌어졌을까요? 여기는 경기와 관련이 있어. 단기채는 경기보다가 이 금리 인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장기채는 경기의 영향을 받아요. 경기.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이제 9월 18일 날 금리 인하를 하면 단기채에는 당연히 영향을 줄 거예요. 근데 장기채는 영향을 안 줄 수 있다고요. 이런 데처럼. 원인은 뭐냐? 자, 이번에 그러면 지금 와서 지금 9월 현재 살펴보자 그러면 지금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일반 관세, 뭐 품목 관세 해가지고 뭐 일반 관세는 일반적으로 뭐 대체적으로 한 15% 정도 이렇게 두들겨 맞는다고 보면은 뭐 철강 같은 경우는 품목 관세 해가지고 막 100%씩 지금 두들기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은 미 경제에 인플레이션 압박을 받겠죠. 그래서 그러면 경기가 둔화될 수 있잖아요. 침체가 올 수 있다고요. 이 금리 인하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금리를 인하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채권 가격을 떨어뜨리는 데 있잖아요. 채권 가격을 채권 가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려 그러면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오려 그러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메리트가 없으니까 주식에 대해서 채권 메리트가 없으니까 경기가 좋아지니까 주식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경기가 좋아지니까 주식시장이 화랑이 된단 말이에요. 왜요? 기업들이 이익이 늘어나니까.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경기가 침체에 온다는 얘기는 기업들이 이익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기업들이 이익이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경기가 그러면 침체가 오는 이유가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면 기업들이 이익이 줄어들잖아. 장사가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관세가 아직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미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플레이션에 압박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될 확률이 높은 거지.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장기채는 안 떨어지겠죠. 단기채만 떨어지겠죠. 인플레이션이 있거나 없거나 말거나 단기채는 금리 인하의 영향을 받으니까 단기채는 계속해서 내려가겠죠. 그렇지만 장기채는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다니까. 왜요? 인플레이션이 발생될 거니까. 인플레이션이.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처럼 이렇게 얘가 위로다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그럼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그러면 주가가 이때 폭락했던 것처럼 이때 폭락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주가 폭락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주가 폭락을 준비를 하거나 대비를 하자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얘기하자 그러면 여기 2008년도 2008년도 최고점을 언제 찍었죠? 이때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2008년도 경기 침체 오기 전에 최고점 언제 찍었어요? 2007년도 최고점을 찍은 게 차트 찾아보세요. 10월 31일 찍었습니다. 그럼 10월 31일이 최고점이 나온 날이야. 이때 침체로 가기 전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금리 인하가
이 당시에 금리를 이렇게 인하하다가 최고점이 나온 자리가 여기가 세 번째 인하할 때야. 세 번째. 금리 인하 시기에 세 번째 금리 인하를 할 때 주가가 최고점을 찍었다고요. 주가는 올라갔다고. 그러면서 2007년도에 쭉 올라가면서 2007년도 10월 31일 날 최고점을 찍고 그때서부터 경기 침체, 주가 하락이 시작이 됐다고. 이렇게 회전이 걸렸다고. 회전이 걸리면서 경기 침체, 주가 하락 같이 온 겁니다. 그리고 저 스프레드는 쭉 이런 식으로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지금은 이번에는 9월 18일 금리는 몇 번째예요? 최고 5.5에서 이번에 금리 인하가 몇 번째예요? 5번째. 여기 머지않아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이런 데처럼. 그리고 주가 폭락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준비하자는 얘기예요. 9월 18일에 주가 폭락이다가 아니고 이때처럼 주가 폭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현금 비중을 높이든가 하락을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지난주 매매 복귀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짧게 하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지난주에 이제 숏이 좋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횡보장으로 들어왔어요. 다시 지지받고 횡보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도 하락은 준비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분봉 차트로 봐야 길게 보이면서 선명하게 보입니다. 요거는 선물 120분봉입니다. 선물 120분봉이에요. 그리고 이 라인에 대한 설명은 여기 나와 있어. 5, 20, 60, 240. 이 색깔별로. 얘가 240선이죠. 240선은 60일 이동평균선하고 비슷합니다. 요 바다 색깔은 20일 이동평균선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해요. 요 빨간 거는 5일 이동평균선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 120분봉을 보면은 일봉도 머릿속에 그려지겠죠. 자, 이 자리에서 전에 이 자리가 저항이 안 되면 새로운 파동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여기는 먼저 깨고 나서 저항이 되면 이렇게 하락 N자로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켜보니까 일단은 여기를 전고점까지 와서 이 전고점에서 패턴을 만들고 여기서 잠깐 숏 들어갔었죠. 주식방 채널에서 잠깐 숏 들어갔다가 주봉이 음봉 하나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주봉이 양봉이 나올 것 같습니다. 상승을 준비하세요 했던 게 여기죠. 상승을 준비하세요. 이때는 지금 자꾸 하락을 준비하세요 소리를 자꾸 하고 있는데 그때는 상승을 준비하세요라고 얘기했잖아요. 상승. 그러면서 이 고점을 돌파할 걸로 봅니다라고 그 당시에도 얘기했잖아요. 이 고점을 돌파할 겁니다. 그리고 패턴도 만들어졌었죠. 네? 자, 그럼 좀 확대해서 패턴도 확인해 볼까요? 이 당시에 첫 주 음봉이 나오고 셋째 주 음봉이 나오고 넷째 주 주봉이 양봉이 나올 것 같습니다 했던 데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서 고점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주에 주봉이 음봉이 나올 걸로 해서 잠깐 숏 들어갔다가 청산하고 상승을 준비하세요 라고 얘기했던 데가 여기에요. 여기 패턴을 봐봐요. 여기 5선이 여기 5선 여기 5선 이렇게 쌍바닥 패턴을 만들고 이렇게 회전 걸고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이게 하락으로 쭉 가다가 여기서 회전 걸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위로 가게 된다고. 여기서 얘가 회전 걸리면 위로 가버리잖아.
그래서 다음 주 주봉이 양봉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고점 돌파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자리죠. 만약에 여기서 회전이 안 걸리면 이 빨간 게 아래쪽으로 쭉 주가가 걸리면서 얘가 추세적인 하락이 나오겠죠. 침체까지 쭉 조금 더 길게 하락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제 다음 주는 주봉이 양봉이 나올 것 같으니까 상승 어떤 식이든지 상승을 준비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자리가 여기죠. 네, 그러면 지금 자리도 비슷합니다. 지금 자리도 또 조금 더 길게 해서 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공개 방송에서 패턴 얘기했죠. 패턴. 여기 이렇게 빨간 게 빨간 5일 이동 평균선하고 동급이라고 그랬죠. 얘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면 이게 쌍봉입니다. 아래쪽으로 가면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5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면 얘도 쌍봉입니다. 그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요게 단기 추세죠. 120분 봉의 상승 추세.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쌍봉 패턴을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월이 바뀌는 순간에 얘가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패턴도 어느 정도 이렇게 빨간 5일 이동평균 쌍봉에다가 단기적인 5선도 이렇게 쌍봉이니까 숏을 한번 들어가 볼만 했죠. 근데 이제 자. 그리고 하락이 나왔어. 하락이 나오면 여기 반등은 이 정도는 괜찮다 그랬어. 여기 당연히 반등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요 바다 색깔 얘는 반드시 저항이 돼야 됩니다. 저항이 안 되면 얘가 여기서 들어줘. 자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이 라인이 저항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이 라인이 저항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라인이 저항이 돼야 된다고 여기가 이렇게 저항이. 그러면 저항이 돼야지만 이 쌍봉이라는 게 생기는 거잖아. 이게 쌍봉이 되려 그러면 여기가 하락하고 여기가 저항이 돼야지만 쌍봉이라고. 아니면 다시 횡보장대로 가는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지난주에 여기서 싸우는 걸 보고서는 아무래도 또 다시 횡보장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횡보장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주가는 횡보 또는 상승장이 유지된다. 횡보 또는 상승장이 유지된다. 여기서 저항이 돼야 되니까. 저항이 안 되고 이게 올라갈 것 같은 분위기였죠. 옵션 분석표를 그때 위클리 옵션 분석을 하면서 얘는 아무래도 하락이 어려울 것 같네요. 수급을 보니까. 위클리 옵션 분석하면서 수급 분석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얘는 여기가 저항이 안 될 것 같네요. 올라갈 것 같네요. 결국은 올라왔잖아. 그죠? 목요일, 금요일 해가지고 결국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봐봐. 이 파동도. 여기서 반등이 들어왔다가 여기서 저항이 돼야지만 이 추세가 유지된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게 다시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회전이 걸려버리면 횡보 또는 상승 추세가 유지된다. 핵심적인 자리는 먼저 깨고 저항이 되는 자리가 나와야지만 이 쌍봉이 완성이 되는 거니까 아래쪽으로 가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 무조건 하락으로 간다라고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래서 쌍봉 패턴이 여기서 저항이 돼야지만 완성이 돼가지고 깨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 보면 여기서 이제 저항이 아니고 다시 돌파가 됐으면 횡보 또는 상승 유지 중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